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외통이죠. 네. 아, 근데 외통이 영상을 보면요. 거기 위원들의 면면이 전부 다 당대표 출신, 여야 할 것 없이. 전 의장님도 계세요. 국회의장 출신. 보기만 해도 부담스럽거든요. 왜 이렇게 선수가 높은 거예요? 예, 실제 뭐 지난 국회 20대 국회에서는 합의 백선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상임인데 네. 워낙 외교 영역이 이제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그리고 흔히 이제 대선 주자급들이 보통 네네. 중량감을 넓히면서 가시죠. 근데 또 한 가지 단점도 있어요. 그분들이 지혜가 모이는 게 좋긴 한데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더 힘드시겠네요. 예, 보통 간사는 부위원장입니다. 영어로도 바이스 체어퍼슨이거든요. 근데 제가 막내입니다. 네, 허리를 못 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잘 극복해내시고. 야, 그리고 엄청 유명한 분 나오셨어. 언론에서 일컫길 윤핵관 아니십니까? 윤핵관. 신문에서 매일 보는 윤핵관. 우와, 윤핵관 맞죠? 저희 당 윤핵관이 좀 많죠. 110명 있습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 전부 전부 윤핵관입니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좀 더 윤핵관 아니시고요? 저는 뭐 호소인이라고 조금 빠지는 조금 빠지는 네네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전 정부의 정책과 인사들을 물어뜯더니 끝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며 사냥개 역을 자처하던 감사원의 목줄을 쥔 이가 누구인지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실 수석에게 유병호 사무총장이 해명 자료 보낼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마저도 사적인 문자다, 사적인 대화다라고 하실 건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독립기관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우리 윤 대통령의 말씀이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과 이런 언론의 보도에 대한 반박까지도 어떻게 할 거다라고 보고해야 되는 그런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것마저도 혹여 정말 사적인 영역이다라고 치부할 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당한 해명이 필요하고 필요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 진행되는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적 고려도 이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윤핵관의 면모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감사원의 사무총장하고 대통령실 수석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게 나왔단 말이죠.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런 문자를 보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 언론에서 기본적인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보도를 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정책기획수석 입장에서는 혹시 대통령께서 신문을 보다가 사실이냐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석께서는 굉장히 완벽주의자이신데 미리 좀 알아놓고 싶거든요. 진짜 그 모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놓고 싶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그 절차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즉 내용에 관여를 하게 되면 이건 정말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도 할 수 있고 뭐 이재명 의원도 할 수 있고 기자분들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언론에서는 이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무엇인가요?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하게 될 때 늘 감사원의 전체 위원회의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보도 내용인데 팩트는 연초에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거는 따로 안 한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감사가 들어갈 때는 전체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리하면 연초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을 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말씀이에요? 업무 보고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특정 사건이 들어있던 게 아니라 상시감사 방식으로 소위 추상적인 기재가 돼 있던 부분인데 그건 일반적인 공무원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무원 비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특이한 사건으로 사실상 이제 주목을 받는
받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 게 그 수석의 그 꼼꼼함과 그 완벽주의적인 궁금함이 비단 그 이번 경우에만 있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상스러운 표현을 이제 쓰신 부분만 보더라도 유병호 사무총장을 네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그렇죠. 그 말씀이죠. 그게 통상적인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물어오는데 조직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런 단어를 마구 쓴다? 제가 보건데 통상의 소통이 있어 오던 관계다라는 것을 저는 추측해야 하는 그런 대화법이 아닌가 싶고. 네. 우리 정책기획수석이나 사무총재나 전부 공직을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모르던 사이가 아니에요. 네. 다 저도 그렇고 다 아는 사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네. 지금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절차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에 관한 부분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예단이고 우리가 그걸 얘기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는 곧 밝혀질 공식 경로를 통한 입장을 통하면 알 수 있을 텐데 감사원의 사무총장에게 직접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그것도 충격이고요. 기관 대 기관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적인 통화를 할지라도 단어를 잘못 썼다 정도가 아니라 인식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어떤 알겠습니다. 방식으로 언론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정리하고 저희가 또 많은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장관님, 예술인들을 배제시키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으켰던 몸통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성격이 아닙니다.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호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알았어요.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학생 만화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치적인 아니 그래 어느 부분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라는 얘기를 제가 할 때는 안 했습니다. 이 그림에 어떤 부분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인지를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작품 보면 자연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장관님 답변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궁색하다, 뭐 좀 옴더하다, 뭐 좀 쪼잔하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문화체. 네, 문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 윤석열 차에게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하면서 이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탄압이다. 네. 한쪽에서는 정당한 대응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윤핵관 의원님 먼저 나서 주시죠. 예, 이게 애초에 만화진흥원에서 심사 기준을 만들 때는 정치적인 색채를 배제하고 네. 공모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문체부는 그걸 믿고 네. 예산도 지원했고 네. 후원 명칭도 사용을 했던 네, 것이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공모를 낼 때에 이 부분을 빼고 낸 겁니다. 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건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이걸 진행한 어른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까 장관이 얘기한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사위원들이 사실은 발표하고 나서 한두 시간 내에 발견될 수 있는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영국의 더 선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냈던 거와 표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걸러내지 못하는 심사위원들은 실은 비정치적으로 순수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많이 낸 다른 학생들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학생 때문에. 기차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더 선 말고도 다른 유수의 매체들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죠. 다 이게 토마스 기차라는 물론 토마스 기차는 의인화를 한 뭐 기차 저도 모임이니까요. 아이들 어릴 때 봐서 다 알고 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의인화하지 아니하고 예. 충분히 창의적인 작품들을 낸 학생들이 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건 다 탈락시키고 이 정치적인 의도가 스며 나오는 누구나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을 네.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거. 네. 이 어른들의 잘못이지 네. 아이의 잘못으로 학생의 잘못으로 치부할 건 네,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가지 지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시간이 주어지겠죠? 예, 첫 번째, 일단 계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당시에도 그 부분 정치적인 의도 들어가지 그런 식의 계획을 공모 앞에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카툰이라고 검색창에 써보십시오. 시사적인 인물이나 내용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한 컷에 담아 표현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분이
이 학생이 어느 부분에 냈냐면요. 카툰 부분에 낸 거예요. 카툰 부분이 뭐냐면 아니 시사적인 만화를 한 컷에 그리는 건데 왜 시사적인 걸 그렸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홍시가 들어가가지고 홍시 맛이 난다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단이고요. 또 세 번째. 자, 지금 표준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자, 원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패러디, 원작을 알아야 재밌는 겁니다. 오마주, 원작이 드러나길 바라는 겁니다. 표절은 원작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오마주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화예술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진 거고 카툰 부분에 공모를 응시한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색채라고 얘기하면 시사적인 걸 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인 거죠. 의원님, 이 주제를 어디서 방송 한번 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다. 반박해 주십시오. 아니 시사가 반드시 정치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시사라는 건 최근에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정치만 있나요?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이 더 라이브도 뭐 시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시사 방송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시사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치를 이용해까지 끌어들인 거에 잘못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학생들은 그건 뭡니까? 이런 거 안 낸 사람들한테 주는 시그널은 뭡니까? 앞으로도 정치적인 거, 뭐 이렇게 정치 색채가 강한 걸 써야 대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원님, 그냥 이거 놔뒀으면 그냥 뭐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일인데 괜히 엄중 경고하고 심사 과정을 뭐 조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일이 커졌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부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하고 협의한 게 달라졌고 문화부의 이름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후원 기관으로 그리고 예산도 들어갔는데 이런 게 나오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뭐 불편한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대변인을 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SNS에 쓴 글이 참 뜨거웠습니다. 진나라말 항우 이야기를 빗대면서 1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얘기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듣지 않고 화부터 낸다. 마지막으로 5년 졸망 기국. 그러니까 항우가 5년 만에 쫄딱 망한 거를 이제 빗대서 또 5라는 숫자를 강조를 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소통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분이 이제 대변인하셨는데 이분이 딱 열흘 대변인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뭐 사고의 연루가 돼가지고 그만두셨죠. 5년 졸망 기국.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적한 거 저격하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윤핵관다운 면모. 차기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한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윤핵관다운 면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방금 우리 이재정 의원 말씀 소통 문제를 얘기하자면은 그 1년에 한 번, 두 번 꽉 짜여진 미리 받은 질문으로 기자회견 하신 분하고 지금 아무 A4도 안 들고 기자회견 하시고 매일 아침 도어스태핑까지 하시는 분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소통을 잘하는 건지 명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은 대통령하고 소통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대화를 많이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화 안 내십니까? 아니 화를 또 당연히 저는 세 분의 대통령을 모셔봤습니다. 그런데 다 화 잘 내세요. 다 잘 내시고 우리 윤 대통령도 화 내실 땐 내지만 설명 들을 땐 잘 들어주고 저하고는 소통도 굉장히 잘 됐고 제가 건의하는 것들 대부분 들어주셨고 제가 뭐 인수위에서 2달 동안 밀착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특보였으니까. 근데 뭐 소통에 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열을 하신 분은 그 분하고 문제 있었다고 쓴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문제 있었다 쓰신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화를 잘 내지만 국민을 위해서만 화를 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조금 전에 분명히 제가 이걸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건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걸로부터 논쟁을 시작하시니까 제가 할 말을 잠시 잊었는데요. 아니 제가 이 땡땡 에피소드를 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또 15시간 만에 나왔던 메시지와 그 이후에 지금 정리되는 메시지가 또 다른 것. 그것에 대해서 저는 더 문제다라고 생각했고 소통 부재. 인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간에 일관된 태도가 좀 깔끔하게 정돈될 필요가 있는데 청와대 라인에서 그걸 참 못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간의 얘기로는
대통령이 그만큼 치밀한 소통을 통해서 사안을 이해하고 홍보수석이라든지 대변인실과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 가운데 충분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외부 메시지가 차가 오간다. 빨리 넘어가야 된다. 다음에 또 한번 두 분 오늘 너무 그 호흡이 좋으셔서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만점이에요. 실제로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네. 윤핵관 실물로 보니까 신기하네요. 네.